원피스의 작가인 오다는 과거의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카이누가 만약 주인공이었다면 원피스가 1년 안에 완결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루피가 아닌 현 시점의 아카이누가 원피스의 주인공이었다면 1년 안에 최후의 땅 라프텔에 도달할 수 있으며 데비버 원피스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피스를 노리는 해적은 상황을 포함하여 무수히 많으며 해군과 세계정부는 그것을 제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누가 원피스를 1년 안에 완결낸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아카이누가 원수가 된 시점에선 단연코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피의 최종 보스로 검은 수염, 임과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에이스와 함께 자라왔으며 친형제는 아니지만 친형제 이상의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가 루피를 살해하려 하였고 에이스가 루피를 지켜주기 위하여 대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형인 에이스를 잃게 되었고 패닉에 빠져버리며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마르코와 흰수염이 루피가 에이스의 의지를 계승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추후 루피가 아카이누를 쓰러뜨리고 에이스의 복수를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카이누는 구 3대장 중 한 명으로 구 3대장 중 가장 늦게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아오키지는 CP9 스토리가 시작되기 직전에 등장하였고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편에서 등장하였지만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3대장들 중 가장 강한 캐릭터로 평가받았으며 가장 철저하고 위험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카이누의 정의관은 철저한 정의로 악은 뿌리째 뽑아버리는 정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하라 버스토콜 당시에도 단 한 명의 고고학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민간인이 타고 있던 함선에도 폭격을 가했으며 무고한 희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해적과 반란자 생포를 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도 이미 승패가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흰수염 해적단과 산화 해적단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고 유일하게 대장 중에 거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에이스와 루피를 살해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원수가 된 이후에는 후지토라의 의견을 반영하여 칠모에를 폐기시켜버리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해적들을 토벌하러 다녔습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매우 활약하며 해군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었습니다. 아오키지와 키자루는 대장의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칠모애들도 대부분 제대로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푸와 센고쿠도 제대로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기에 해군 측에서는 아카이누가 거의 모든 적을 소탕했습니다. 흰수염과 두 차례 대결을 하면서 흰수염에게 치명타를 2방이나 먹였으며 흰수염과 스쿼드를 이간질하여 흰수염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그마를 이용하여 흰수염 해적단과 산화 해적단의 잡졸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에이스를 처단하며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에이스가 사망한 뒤에도 샹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해적들을 닥치는 대로 토벌하였으며 루피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처음 정상결전이 방영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독자들은 아카이누 너무 잔인하다, 에이스 흰수염 죽여서 비호감이네 라고 말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을 위하여 악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아카이누의 정의관을 인정하며 아카이누를 극찬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센고쿠는 원수직을 내려놓게 되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가 원수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는 펑크 하자드에서 원수직을 걸고 격돌합니다. 약 10일이 넘어가는 혈투 끝에 아카이누가 아오키지에게 최종 승리하였고 아카이누가 새로운 해군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거푸가 노쇠하고 센고쿠와 아오키지가 사라지며 전력이 약해지나 싶었지만 아카이누가 이끄는 해군은 역대 최강이라는 평을 받으며 아예 해군 본부를 신세계로 옮긴 뒤 닥치는 대로 해적들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원수들과는 다르게 직접 출동하여 해적을 소탕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하 해군들의 모범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카이누는 야쿠자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아카이누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스가와라 분타로, 일본에서 야쿠자 전문 배역으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또한 아카이누의 본명인 사카즈키라는 어원도 야쿠자들이 술잔으로 치르는 맹세의식인 사카즈키 고토에 쓰는 술잔 사카즈키에서 비롯되었고 아카이누의 문신도 야쿠자들이 주로 하는 문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카이누의 말투도 야쿠자들의 성지인 히로시마 사투리를 사용하며 아카이누가 자주 입는 꽃무늬 셔츠도 야쿠자들의 상징입니다. 아카이누와 검은 수염은 정상결전에서 처음 만났으나 그때 아카이누는 오로지 루피만을 신경쓰고 있었고 검은 수염은 오로지 흰 수염의 능력을 뺏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접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이 흰 수염의 능력을 뺏어간 후 사왕이 되자 새롭게 해군 원수가 된 아카이누는 검은 수염을 경계하기 시작하였고
검은 수염이 세계 정부의 비밀을 알고 있는 보니를 납치한 뒤 해군에게 해군선 여러 척과 보니를 교환하자고 말하였고, 해군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아카이누가 직접 출동하여 검은 수염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자 검은 수염은 빌어먹을 그런 건 아직 바라지 않았다고 튀자 얘들아 라고 말하고 보니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아카이누는 원수가 된 이후 대장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해군의 총책임자가 되어 해군 본부의 상위 기관인 세계정부에서도 자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성은 아카이누를 호출하기 위하여 아오키즈가 검은 수염과 내통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아카이누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는지 당신도 천룡인의 꼭두각시가 아닙니까? 아오키즈는 제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로성들도 입 조심해라 사카즈키 라고 경고를 하였기에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또한 새로 해군으로 들어온 후지토라가 자신의 의견에 계속하여 반기를 들고 자신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후지토라와도 갈등 중입니다. 그리고 CP0의 로브르치도 아카이누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아카이누는 원수가 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이누의 본명은 사카즈키입니다. 하지만 본명인 사카즈키보다는 코드네임 아카이누로 더 유명합니다. 아카이누를 해석하면 붉은 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붉은이라는 색상은 아카이누의 불같은 성격과 철저한 정의감을 나타내며 아카이누가 사용하는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과도 닮았습니다. 또한 이누라는 이름 때문에 마그마 강아지, 에이스 살려내라 개새끼야 등의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아카이누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마그마그 열매입니다. 마그마그 열매는 악마의 열매 중 가장 높은 파괴력을 선보이며 에이스가 먹은 이글이글 열매의 상위 호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계관 최강자급으로 평가받는 아카이누가 복용하였기에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흰수염조차 아카이누의 명구를 버티기는 벅찬 모습을 보였으며 단 한 방으로 에이스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완코브의 얼굴을 태워버리기도 하였으며 마루코의 방어를 뚫어버리는 듯한 파괴력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아카이누와 대결하게 되면 맞아주며 전투하면 승산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계정부에서는 해적을 말살하기 위하여 그랜드 리부트라는 작전을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랜드 리부트는 아카이누의 힘을 이용하여 신세계와 라프텔 전체를 용암바다로 뒤덮어버리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이 시행되면 신세계의 모든 생명체가 사망할 것이며 데비보 원피스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아카이누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고한 희생이 너무나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보면 아카이누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가며 악을 말살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 당시 전시 상황에서 도망가려는 해병을 발견하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용암으로 녹여버립니다. 이때 이 해병은 집에 가족이 있다면 살려달라고 말했으나 아카이누는 정말로 가족을 생각한다면 명예롭게 죽어라 라고 말하며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큰 논란이 되었고 아카이누의 행동이 옳다는 사람과 옳지 않다는 사람으로 나뉘어 토론까지 진행됐습니다. 아카이누의 행동이 옳다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시 상황에서 탈영하는 행위는 즉결 처분의 대상이 되며 만약 아카이누가 이러한 행위를 눈감아 주었다면 수많은 해병들이 탈영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군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해군이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카이누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아카이누의 행위가 분명히 합법이고 법적인 절차를 토대로 진행한 것은 맞으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 유도리가 없는 장면이었으며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 걸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아카이누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